양자역학은 본질적으로 양자 상태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변화시키고 측정하려면 그에 맞는 전용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행렬과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를 수식으로 표현하려면 먼저 그 상태를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즉, 상태를 기술하려면 기저가 필요합니다. 기저는 상태를 적기 위한 기준점이자 상태를 비교하고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감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찾을 때 동쪽으로 100m, 북쪽으로 200m라고 말하려면 먼저 동쪽과 북쪽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좌표처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상태를 설명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먼저 어떤 기준 상태들을 정해두어야 그 상태가 그 기준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기저라고 부릅니다. 쉬운 예로 큐빗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cat0와 cat1이라는 두 상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인 cat psi는 이 두 기준 상태를 바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cat psi는 알파 cat0 더하기 베타 cat1의 형태로 적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at psi라는 상태 자체가 갑자기 숫자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cat0와 cat1이라는 기저를 정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 기준 위에서 성분으로 적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저가 있어야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계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태를 적는 기준이 생겼으니 그 다음에는 그 상태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연산자의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연산자는 상태에 작용하는 규칙으로 어떤 상태를 다른 상태로 보내는 규칙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즉, 연산자는 양자 상태 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작용을 수학적으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산자 A를 상태 cat psi에 작용시키면 A cat psi라는 새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상태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에서는 상태뿐 아니라 그 상태에 어떤 작용이 가해지는지도 함께 기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산자 그 자체는 본질적인 규칙이고 행렬은 그 연산자를 특정한 기저에서 나타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연산자와 행렬은 완전히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상태를 기저 위에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벡터가 됩니다. 연산자를 같은 기저 위에서 표현하면 행렬이 됩니다. 따라서 행렬은 단순한 숫자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에 어떤 규칙이 작용하는지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든 수학적 표현입니다. 본질은 연산자에 있고 행렬은 그것을 계산 가능한 형식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제 왜 양자역학에서 행렬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왜 양자역학에서 행렬이 그렇게 자주 등장할까요? 양자 상태는 서로 겹쳐질 수 있고 그 중첩은 선형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즉, 하나의 상태가 여러 기저 상태의 조합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들의 규칙을 일관되게 작용시키려면 그 규칙 역시 선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형적인 규칙을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행렬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상태 벡터와 선형 연산자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행렬과 연산자는 우연히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렬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측정을 다룰 때도 반드시 필요하죠. 위치, 운동량, 에너지, 스핀 같은 물리량도 모두 연산자로 기술되는데 결국 상태의 변화도 연산자로 적고 측정도 연산자로 적는 것이 양자역학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행렬과 연산자는 상태를 다루는 언어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구분이 시작됩니다.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니터리 연산과 측정을 담당하는 에르미트 연산의 차이가 중요해집니다.